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전 평범한 애 엄마였어요. 딸 아이 힘들게 낳아서 애를 어릴 때부터 잘 키워보자. 한 번만 나의 모든 걸 다 부어서 소중하게 키워서 이 세상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자 해서 딸 아이 한 명 낳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싹 다 지원해서 키워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안목 넓어지라고 전국 여행도 학교 빠지고 함께 가지고 창의력 기르라고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려 놀고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게 해주었지요. 저는 다른 엄마들처럼 학원을 수십 개씩 보내게 하거나 그런 건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애들은 애들이고 어릴 땐 무엇보다 마음 편하게 펑펑 놀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들을 놀아주면서 전 마음속 한켠에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어릴 때 못 산 행복한 인생을 아이가 대신 살아주는 것 같아서 대리만족도 했어요. 전 어린 시절 공부에 미친 엄마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거의 기억이 없어요. 이사인 엄마는 너가 의대를 못 가면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거의 매일 제 뇌에 세뇌를 시켰고 미칠 것 같은 혼란이 온 전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적으로 병이 생겨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의대를 충분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마지막에 시험을 치르지도 못하고 모든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 약대에 가게 되었어요. 대구 쪽에 있는 학교에 겨우 붙은 거죠. 얼마나 그날 부모님이 노발대발하시고 난리가 난지 전 상상도 못합니다. 그 옛날 시절에 대학을 나온 어른들은 거의 없었을 뿐더러 그 사이에 여자인 엄마가 당당하게 의사를 했으니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지 딸도 그런 인생, 우월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겠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꾹 참고 결국 전 그냥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약사가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가족이랑 거의 교류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던 거였어요.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절대로 공부 관련해서 압박 같은 건 주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네 끔찍한 대를 여기서 끊을 수 있다. 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너져버린 제 마음이 조금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실제로도 제 딸에게 절대로 공부에 공짜도 생각 안 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창의력, 문장 해결력, 문제력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와 책을 열심히 읽게 했어요. 그런데 제 방식이 좀 통하더라고요. 딸은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책도 읽으니까 애가 똑똑해진 겁니다. 매일 저에게 난 다른 애들처럼 공부 안 하고 학원도 안 가고 맨날 엄마랑 놀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경험도 하고 그래서 사는 게 좋아 라고 말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뿌듯한 결과였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통한 것 같아서요. 많은 것들을 읽고 배우고 느낀 제 딸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시험 하루 전날 교과서를 쓱 훑어도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어요. 무척이나 공부를 쉽게 생각했죠. 제가 그때 시댁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시댁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자 집안이라서 집 자체가 으리으리합니다. 부잣집 단독주택 같은 곳에 마당만 100평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처음엔 저 신혼생활 할 때에는 건설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저희 부부도 시댁살이 안 하고 따로 살 수 있었는데 중간에 소송이랑 어음 문제로 한번 크게 망하고 나서 폭삭 망해버린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사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컸고 도저히 이 일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이 없다고
충격이 커서 당분간은 최소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저와 딸 그리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모랑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래도 시모는 좋으신 분이라서 딱히 저희 생활에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으신 노모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랬거든요. 기력이 없어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뭐라고 한마디 할 힘조차 없었던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집살이를 그때부터 하게 된 거죠. 어머님은 시집살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신우였어요. 신우도 저와 마찬가지로 제 딸과 동갑인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희 아이와 다르게 온갖 학원을 다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무슨 글쓰기 학원부터 시작해서 사고력, 창의력, 학원, 집에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하게 되고 피아노, 첼로, 가야금 안 배워본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렬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제 딸보다 안 나오니까 신우는 매일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넌 참 애한테 약이라도 먹이니?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약? 애를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키운 거야? 정말 이상하다니. 학원도 안 다니고 가만히 보면 맨날 첫날 놀러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해, 정말 이상해 하면서 의심하고 은근히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동갑인 제 딸이 더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니까 엄마인 저라도 꺾어보려고 맨날 막말하고 그랬죠. 아니, 사돈댁은 다들 의대에 의사 집안 출신이라고 하던데 의사에 한참 못 미치는 약사가 의사가 되었으면 나름 친정 집안 아빠 집안 유전자만 물려받은 건가? 엄마 유전자 물려받았으면 이렇게 전교 1등도 밥 먹듯이 못했을 텐데 끌끌 이라고 하면서 괜히 제 머리를 깎아내리거나 사춘기에 접어든 제 딸을 보고 예민하게 못생기고 뚱뚱하고 피부도 안 좋아서 남자들이 공부 잘해도 채가지는 못할 것 같다고 너무 인기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험담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화가 나는 발언이었고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지 싶었던 거죠. 해도 정말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신우에 대한 분노도 전 더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함께 밥 먹을 때만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지네 딸한테만 고기 반찬 주고 제 딸한테는 뚱뚱해서 안 된다고 빨리 야채만 먹으라고 하면서 그것도 야채 곰팡이 쓴 것만 쓱 주곤 했죠. 누가 봐도 상하고 먹으면 배 아플 게 뻔한데 굳이 그런 것을 저와 제 딸한테 준 거죠. 아우 재수없어라. 하여튼 저와 딸은 그런 식으로 마음고생하면서 인생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정말로 긍정적이고 뭐든 좋게 생각하는 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풀어 헤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제 딸과 신우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겁니다. 목숨 걸고 공부해서 고등학교 전교 2등으로 입학해서 성적을 유지하는 신우 딸, 그리고 잠도 푹 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전교 1등을 하는 게 제 딸이었어요. 신우 딸이 제 딸을 엄청나게 질투한 겁니다. 아직도 생각만 하면 열불천불이 올라오는데 학교에다가 이상한 소문을 낸 거예요. 제 딸이 성인 어른들을 만나가지고 용돈을 받는다. 자기가 가족이라서 잘 안다. 저번에 이상한 봉고차에서 내려서 우리 가족이 다 눈치챘다. 이런 식으로 아예 없는, 아니 말도 안 되는 괴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린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전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얼이 빠졌을 뿐이었고 정말 세상에 이런 애가 또 있나 싶었어요. 제 딸은 꾹 참다가 결국 폭발해서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거고 이 사건이 전말이 모두 질투에서 비롯되어 시작된 것을 알게 된 전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참을 수만은 없겠다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고약해도 정도껏 고약해야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려고 든 것 같아서 저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우에게 이야기를 말해서 단판을 내려고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잘 애들한테 말했지? 그런 식으로 몸걸린다고 하면 여자애들한텐 치명적인 타격이야. 우리 딸 아주 잘하네.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딱 계획을 세웠지. 전교 1등도 아무리 헛소문 두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냥 멘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고, 아마도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공부도 쭉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딸 전교 1등 할 수 있는 거고, 그 콧대 높은 애랑 엄마 기를 팍 죽이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인가? 다 큰 어른이 지 딸 시켜서 한 아이를 전교 왕따 당하게 만드는 게 짐승이 아니면 도대체 뭐라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어른 아이들 가지고 장난 안 치는데 신우가 그런 짓을 한 거였어요. 저로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게 된 거고, 바로 문을 열고 신우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니 참,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난 또 애가 시기 질투하니까 지 혼자 꿍꿍이로 생각해서 헛소문 퍼뜨린 줄 알았더니 다 엄마가 계획한 거였어 하면서 소리 지르자 집에 있던 시모시부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모든 이야기를 말하니까 그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아무리 질투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우는 미안하다고, 내가 우리 딸 전교 1등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결국 큰 코를 다치게 되었다고 말을 하며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얼마나 거참 어이가 없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제 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침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상태였고, 신우의 딸은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에 거의 잔칫날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제가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였죠. 전 이렇게 집안일로 끝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딸을 대신해서 학교에 찾아가 신우딸 담임쌤을 만나 이 모든 것을 말해버렸죠. 이런 짓 하는 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우리 딸 이미 지금 학교에 이상한 여자라고 싹 다 소문났으니까 담임께서 책임지고 우리 딸 좀 잘 케어해달라고, 제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소문 정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담임은 땀을 삐질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알겠다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애들한테 말해보겠다고,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종종 성적 때문에 이런 일 생기고 아이들이 마음고생하는데 그게 삐뚤 방향으로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그 담임은 좋은 사람이었고, 방송으로 이게 전부 다 헛소문이고 질투에 의해서 벌어진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다시 사이좋게 잘 지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 딸은 전교 왕따 직전까지 들어갔다가 다행히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전 큰 한숨을 덜면서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몰랐죠. 딸이 학교 안 간다고 하면서 맨날 울고, 그러다가 오해가 풀려서 다시 학교도 잘 다니게 되었고, 신우의 딸은 약간 겉돌면서 애들이랑 겨우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숨이 푹 쉬어진 전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면서 머리가 얼얼했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애들은 고3이 되었어요. 제 딸은 여전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 1등을 굳건하게 지키고, 신우의 딸은 전교 2, 3등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했죠. 고3이니까 애들이 예민하니까, 또 신우의 딸이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호되게 혼났으니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딸은 살살 공부하다가 수능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거든요. 올해 합격해서 마음 편하게 대학교 다니겠다고 하면서요.
전 발발 떨면서 우리 딸이 제발 한 만큼 성적이 나와라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역균형이라고 전교 1등만 추천받는 인재전형이 있었는데 제 딸과 신우딸이 그걸 가지고 약간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성적이 더 좋은 제 딸이 그 추천을 받게 된 겁니다. 수능만 잘 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수능날 아침에 딸이 너무나 배가 아프다고 설사가 자꾸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아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딸이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거죠.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내 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프고 배를 잡고 그러는 거지? 싶었습니다. 급한 대로 응급실에 가서 수행받고 겨우겨우 학교에 가서 수능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딸의 책상 위에서 오렌지 주스가 놓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오렌지 주스 뭐야 싶었던 전 자세히 보기 시작했고 그 밑바닥 하얀 색깔 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눈이 휘둥그레해진 전 뭐지 싶어서 손을 달달 떨었고 어쩌지 하다가 결국 이거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 머리를 굴려보았습니다. 그때 아침에 딸이 말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어제 고모가 준 음료 먹었는데 그 이후로 먹은 게 없는데 이상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 딸이 배가 아픈 건 분명히 신우가 버린 짓이었어요. 전 바로 그 남은 주스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여기에 누가 약을 탔다고 좀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성분 분석을 하던가 뭔가를 해달라고. 내 딸이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고 오늘 아침에 응급실 갔다고. 이거 확인되면 상해 진단서 병원에서도 뗄 수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니까 경찰들도 알겠다고 하면서 그 컵을 수거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서 정말로 수면제가 나온 거였어요. 온몸에 쓰르르 소름이 돋았죠. 진짜 알고 보니까 신우가 제 딸의 오렌지 주스에 설사약 넣은 거였습니다. 자기 딸 대신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제 딸이 못마땅했고 이제 자기 딸은 쫄아가지고 제 딸에게 복수를 못하니까 자기라도 하겠다 해서 오렌지 주스에 설사약을 넣은 거였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화가 정말로 머리 끝까지 난 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고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단 한 번도 예전에 제 딸 왕따 사건이 있었을 때도 단 한 번도 화를 안 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생전 화를 내보지도 않는 화를 낸 겁니다.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누나의 신우한테 미쳤냐고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하면서 거의 멱을 잡고 때리기 직전으로 간 거였어요. 신우는 발뺌을 하다가 제가 성분 분석표를 얼굴에 딱 들이미니 전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쌤통이고 통쾌했는지 몰랐습니다. 아주 잘 되었다 싶었던 거였죠. 그렇게 신우의 범죄가 밝혀지게 된 거고 집안에서 신우는 퇴출당했어요. 한마디로 사람 취급도 못 당하고 그냥 개무시 당한 거였죠. 다행히 제 딸은 수능 시험장에 가서 배가 아파 몇 문제를 못 풀긴 했지만 수시 최저는 맞출 수 있었고 그걸로 본인이 원한 대학을 가게 된 거였어요. 들어보니까 신우의 딸은 대학에 붙긴 했는데 일지망에 떨어져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준 만큼 돌려받는 거라고 달게 생각하라고 전 찡긋 웃어 보였습니다. 신우는 부들부들 떨면서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어찌나 그들이 한심하던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지. 이 일을 계기로 신우네는 아예 시댁에서 쫓겨났게 되었고 보다 못한 어머님이 선포한 겁니다. 아무리 질투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애 앞에서 어떻게 설사약을 정말 오렌지 주스에 타서 줄 수 있니? 너 그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재산도 안 주겠다고 말한 거죠. 신우네 가족들은 그때부터 저희 가족을 무슨 목숨 걸고 복수해야 하는 원수로 생각한 겁니다. 어머님으로 인해서 신우가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1년에 몇 번씩 모르는 번호로 내가 너 벼르고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살았던 우리 가족이 구렁텅이로 빠졌잖아. 뭐 이런 문자가 오는데
전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별의별 소리를 내가 다 듣는구나. 뭐 이런 상황이 있냐? 했던 거죠. 익명으로 온 문자였지만 전 다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신우한테서 온 문자라는 것을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싹 다 차단한 후 전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오순도순 지냈고 제 딸도 자기 인생 사는데 엄청나게 집중해서 대학도 수석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되게 멋있죠? 딸 아이였지만 제 딸은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면서 살았고 그런 딸이 전 너무나 고맙네요. 제가 딱히 신경 써주지도 않았는데도 지 혼자서 기특하게 잘 사니까 또 설사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앞가림하니까 엄마인 저론 그저 고마울 뿐이었네요. 그렇게 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법원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 만난 거였어요. 그 사람은 바로 딸과 동갑인 신우의 딸 김아영이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김아영이 너가 법원에서 만날 수 있냐고 하면서 전 물었어요. 알고 보니 그 설사 역을 주도한 딸은 대학에서도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잘 나가는 애들을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열등감 이런 비슷한 것들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사고를 쳤대요. 같은 룸메 애들 냉장고에 음료수랑 수면제, 락스를 넣어둔 겁니다. 아무래도 냄새가 심하다니까 바로 그 룸메들이 경찰에 신고한 거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다가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다. 그냥 넘기를 절대로 아니다 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더랍니다. 거기 기숙사 CCTV 싹 다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사관실 막아가지고 다른 사람 출입 못하게 엄숙한 분위기 만드니까 결국 자수한 거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걸 검찰에서 알고선 바로 고소장 작성해서 사건을 접수한 거죠. 안 그래도 비슷한 전과로 인해서 집행유예 받았는데 그 난리를 또 치니까 전 신우랑 연을 끊어 몰랐는데 그 아이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런 짓거리 해서 엄청나게 난리 난 게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휴학도 몇 번이나 하고 그랬다는데 또 이래서 제 딸아이가 법원 공무원으로 있는 곳에서 포승줄로 묶여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딸은 서기 일을 하면서 너무 놀라 일 끝나자마자 바로 저에게 말했고 전 남편과 어머님한테 이 소식 전해드렸네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복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가당치도 않아요. 한심하기도 하고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 쓰게 되었네요. 어떻게든 싹 다 벌받게 되어 있으니까 제발 이런 일 하지 말길 바랍니다. 1심에서 징역형 나왔다고 하던데 2심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